자,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지구 단위 계획, 그렇죠? 여기는 같이 나누죠. 자, 페이지 131페이지. 131페이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중에 제일 먼저 계획을 배웠습니다. 계획은 국가계획서부터 했죠. 그렇죠? 국가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있는 거고. 그럼 계획을 한 다음에 땅의 적성을 알았던 것이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땅의 적성을 갖다 하면 용도, 지역, 1차적으로 하는 거고, 효율, 경제성만 강조한 것이고, 그 효율, 경제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해서 경관, 안전, 이걸 나타내는 게 용도, 지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용도, 구역, 이렇게 됐죠. 그럼 걔네들은 다 행위, 제한을 갖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부수적, 하나는 직접적,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개발, 소위 우리가 개발이라고 했죠. 개발은 크게,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된 게 난개발이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난개발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 시설에서 나타나는 거다. 모든 개발의 출발점이 기반시설이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의 자체를 갖다가 부족하고 예상되면 난개발.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공적 개발이든 사적 개발이든 뭐가 필요하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이걸 갖다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이유가. 그럼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용도 지역 자체는 평면적인 것만 강조하죠. 평면. 뭐만 강조하면 경제적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걷다가 입체적인 건물까지 조화롭게 짓도록 하는 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땅과 건물이 조화됐으면 속된 표현이 뭐예요? 잘 됐다고 했죠? 그래서 잘이란 말 써게 됐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공적 개발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걸 도시군 계획 뭐라 했죠?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 두 번째 도시 개발 사업. 다음에 정비 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따로 법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따로 법률이 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우는 거고, 이 법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주 시간에 배울 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다 뭐가 있으면 얘네들은 다 뭐가 있어야 됐죠? 재원. 그렇죠? 근데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밑에 거는 재원 조달이 명확합니다. 명확하는 것은 왜 밑에 건 명확하냐 그러면 여기는 조합이 있으면 조합비가 있죠. 안 되면 또 뭐 있다 그랬죠? 채비지. 채비가 뭔지 알죠? 사업 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 그래가지고 재원을 조달을 하기 명확한 데 비해서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뭐와 관련된 거냐? 바로 기반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떡하다?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랬습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재원이 조달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부지.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구제 방법을 지난주까지 끝난 겁니다. 아셨죠? 지난주까지.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사업을 할 때는 다 뭐가 돼야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을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사적인 것을 우리가 개발 뭐라 한다? 행위. 그래서 얘는 얘 때문에 금지돼 있고 거기에 지장이 없으면 풀어주는 걸 갖다가 뭐라고 쓰면 허가. 그래서 허가할 때도 사적 개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난개발의 문제니까 뭘 배우겠다?
기반시설과 연동한다 그래서 연동제 이걸 배울 겁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배울 건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을 배우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돼야 될 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먼저 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 의해서 지정이 먼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 여기서 여기까지 원칙적으로 몇 년 걸린다 볼 수 있냐면 3년 내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년 내. 자, 그럼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공통점이 있느냐? 그랬을 때 둘 다 똑같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거.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거. 그럼 여기 도시군 관리 정하는데 누가 결정하는 거냐? 그래서 이걸 갖다 암기할 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지가 한 건 지가 한다 그랬죠. 그렇죠? 사투리들아 지가 한 거 뭐야? 국토장관이 했으면 국토장관, 시도사 했으면 시도지사, 나머지 시장군수가 했으면 시장군수까지다. 그래서 국토장관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 누구도 있다? 시장군수도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에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역시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지구단위를 수립하기 위한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 범위. 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지구 같은 3지구 전체를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상되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다? 일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은요, 자, 대구광역시를 전부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중에 뭐에 대해서만?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이게 나오면, 어디가 전부인지 어디가 일부인지 잘 혼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시험에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럴 때 전부 또는 일부다 치사한 방법이 있어요. 글자 수세 보면 얘는 다 전부지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렇죠? 그 중에 지구단위 계획은 얼마죠? 일부잖아. 그렇죠? 문제 못 풀 때.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건 대구광역시 전부를 갖다 수립할 수는 없다. 개발할 수는 없다. 그 중에 일부. 알겠죠? 그럼 일부 할 때 그 중에 그 일부 중에서 너 그 중에 전부 할 거냐? 일부 할 거냐?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은 다 뭐 때 쓰는 거랬어요? 개발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무슨 지역이죠? 도시, 지역은 개발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도시형 개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으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지금까지 한 걸 간접적으로 보면 자, 131페이지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에 대해서 했죠? 일부. 왜? 요게 바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을 개선, 양원항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지구단위 계획. 여기서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일부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립, 그건 생각할 거 없고, 밑에 보면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자, 뭐로다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면 132페이지. 자,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 지역 안에서 지정한다. 그러면 도시역 안에서 지정할 때는 결국 지정권자가 지가 한 건 지가 하니까 다 할 수 있지만, 자, 요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하면, 개발할 수 있으면 다 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하면, 개발할 때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택지 개발하는 것도 뭐죠? 개발이지 않습니까? 대지 수성하는 것도 개발이죠. 관광단지도 개발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도 개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도구역은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용도구역. 봐봐, 이렇게 또 중얼중얼거립니다. 자, 뭐냐면 용도구역은 전통적으로 규제가 있잖아요. 직접 규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규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가와 조정 구역.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산 보호구역 뭐 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자연구역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해제를 시키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 8번에 개발 제한 구역하고 중간에 점이 찍혔죠? 그러면 해제까지 연결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 두 번째는 거기 도시자연공원구에서 뭐 한다? 해제. 또 시가조정구에서 해제. 공원에서 해제. 근데 뭐가 없어요, 보니까? 어떤 게 없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없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왜 없느냐? 그럴 때 수산자원 원칙적으로 공유 수면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지? 일부가 토지를 갖다 하지만 공유 수면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을 원칙으로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녹지 지역은 보존이잖아요. 녹지지역에서 어느 쪽으로? 시가와 영도, 주상, 공으로 바꿔줘야만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최근에 나온 뭐가 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안 돼?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간만 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개발할 수 있다고 소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 3년 전에 나왔죠? 복합적 토지 이용. 그럼 그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지난주에 복합적 토지 이용이 뭐가 관련된 거예요? 그게 바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통해서 정비의 거점을 육성하는 지역을 뭐랬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관점을 본다면 거기 8의 2가 바로 그게 뭐와 관련된 거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 있죠? 거기 역세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자, 3개 이상 노선의 대중교통의 결절지로서 얼마 이내? 1km 이내. 그렇죠? 이거 배운 적 있다 없다? 있다. 그게 3년 전에 시험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그 대통령령을 안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합적 토지 이용 관계를 갖다 뭐라고 쓰면 되겠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10번에 보면 자, 거기 보니까 대통령이 정한다고 했는데 요게 중에 두 가지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걷다가 자, 뭐가 있느냐면 시범도시. 무슨 도시? 시범도시. 제 발음 철저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시범도시. 시범도시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 요거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자, 그럼 여기는 잘못하면 자, 개발의 허가를 갖다 제한했다, 제한적인데 여기는 법에서 왜 이걸 집어넣을 수 있냐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바로 요게 있으니까 시험 문제 이거 나오면 또 아니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겁니다. must. 그러니까 시험 할 때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 걸 뭐다? 할 수 있다. 의무적 사항인데 의무적 사항이 있단 말이야. 그 의무적 사항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4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4가지 경우수. 그래서 그 경우수에 대한 것이 우리 교재 보면 132페이지 1번 제일 밑에 1번, 2번 있죠? 그러면 1번은 바로 뭐냐? 정비구역과 택지 개발지구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정비구역과 택지 개발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지정 뭐죠? 하야가 아니죠. 여기 있잖아. can 할 수 있다.
요거만. 응? 자, 요거만.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뒤에 요 소리가 있어야 must가 되는 거예요. 뒤에 것이. 자, 그래서 공사가 뭐가 돼가지고 완료돼서 몇 년 이상이 경과됐다? 10년 이상이 경과돼야만 그때 가서 must가 되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can. 알겠죠? 그래서 여러 걸 우리가 재치껏 제가 남자 이름으로서 좋아하는 애가 정택이에요. 공법 시간에는. 알겠죠? 그럼 경미는 지난번부터 제가 차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경미는 없고요. 정택입니다. 정택이는 뭐다? 나랑 사귄 지 10년직이다. 그래서 정택이. 정비구역 택지개발 공사 관련해서 10년. 근데 시험 문제 장난을 이렇게 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서 지정해서 공사가 완료돼서 10년. 자, 그래서 도태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할 때 꼭 무슨 택이다? 정택이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해서 공사를 10년 됐다. 그러면 10년 만에 쇠락된다 소리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왜 여기냐? 정비구역 지정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이 노후화가 또다시 시작되잖아요. 주기가 10년 되면. 그럼 다시 뭐 해야 돼요? 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런 걸 수 있고. 택지도 뭐야? 건물 짓는 거잖아요. 건물을 노후화 개념을 생애주기 개념에서 일부 노후화 개념 몇 년? 10년.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하고는 차이가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끼리 외울 때 정택이라고 외우세요. 도태 그러면 도태됩니다. 시험 합격에서. 알겠죠? 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시가화 조정 구역. 자, 공원은 must입니까? can입니까?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뭘 must, can이야, 여기는. 자, 시가화 조정구역 묶인 거잖아.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공원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돼? 해제가 돼야, 중간 점을 찍었잖아요. 해제가 돼야 can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자,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을, 자, 무슨 지역? 녹지 지역을. 녹지 지역은 보존이잖아. 그러면 제한적 개발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가게 되면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경이 됐으면, 이렇게 변경, 개발 가능성이 시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can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must가 되려면 뒤에 빨간 놈이 필요해. 규모가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 또 설명할게요. 자, 뭐냐? 그린벨트를 자, 얼마를 풀었냐? 100만 제곱미터를 풀었어. 해제해 줬어요. 그럼 must가 can이니까? 왜 must예요? 30만 이상이니까. 여기 어디에 내가 그린벨트를 얘기했어요? 없잖아요. can입니다. can. 근데 왜 can일까? 자, 봐봐요. 그린벨트, 그린이자 그린. 그렇죠? 앞에가 녹지지역이란 말이야, 따지면. 응? 그러면 그린벨트를 아무리 많이 풀었어도, 개발지역 아무리 많이 풀었어도 녹지지역이야. 녹지지역은 개발이야? 개발 아직 아니야? 아니지. 바꿔줘야 must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아무리 많이 풀어들어도 can. 이제 왜 문제 풀 때 그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100만 했다 속지 말란 말이야. 인심 많이 썼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산 과목은 원래 공유 수면을 기준점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알겠죠? 그린벨트는 가장 많이 풀었더라도 녹지 지역이니까 뭐로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줘야만 must로 갈 수 있는 거다. 이제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요게 도시 지역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도시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can. 알겠죠? 그래서 must는 요거. 정택이는 10년지기. 시공에 30만. 녹지역을 주상공으로 30만.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은 원래 개발입니까? 보존입니까? 보존이죠. 그럼 여기는 보존이기 때문에 can이라고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알겠죠? 그러나 요게 개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져가면 그 경우만 can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
도시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외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도시역 바깥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건 뭐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일단은 관리지역이 갈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렇게 제가 관리지역으로 얘기하느냐. 이 관리지역은 명확하게 나누면, 관리지역을 명확히 나누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무슨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뭐가 있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때 제가 물어보겠다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글쎄요? 글쎄는 이미 세금 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주민이 제한할 때 산업유통개발진흥 중에 계획관리적 무조건 나오면 몇 퍼센트를 했어요? 50%. 네, 보전관리적은 적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잘 생각 안 나요? 도시군 관리를 주민이 제한할 수 있잖아요. 이해관계니. 그래서 우리 동네 뭐 해주세요가 기반시설의 설치적 및 개량이고, 우리 동네 잘 살게 해주세요가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저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뭐가 있었어요? 1만에서 3만. 또 유보용도라는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때 계획관리지역이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은 20% 내외. 알겠죠? 그리고 과도하게 밀집돼서는 안 된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용도지구를 폐지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야 돼. 그래서 반복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저 답답해요. 공법 공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있을 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시골 같은 데 보면 콩나물 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콩나물 물을 계속 좀 물은 주자마자 다 빠져나가잖아. 근데 사람이 답답한 것도 그겁니다. 다 빠져나가지만 그 안에 콩나물은 크고 있어요? 안 크고 있어요? 그렇지, 크고 있어요. 그 콩나물 언제 수확하면 돼? 10월 27일 날 수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너무 서둘러요, 사람들이 너무 서두르면 잔뿌리만 너무 나지 먹지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잡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반복하면 돼, 반복. 알겠죠?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라고 생각하면서 해요. 공법 시간은 무슨 시루다? 콩나물 시루. 물 주면 빠져나간다. 크는 건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실속이 지는 게 콩나물이잖아. 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너무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반복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될 거냐? 이 안에 계획관리적인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보전관리적은 적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빨간 범위가 이것이 10만 제곱미터를 기준해서 이거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초과하면 10% 하면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20%가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거죠. X가 이 전체의 범위에 대해서, 빨간 거에 대해서. 알겠죠? 빨간 거가 얼마냐? 이 빨간 범위가 10만 제곱미터 기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적게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이해할 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만약에 아파트와 같은 걸 짓겠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를 어디서 줘야 돼요? 원래 도시역 바깥에는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죠. 근데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떻게 짓느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돼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범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파트와 연립.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 주택을 연립 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그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여기서는 요게 완화입니다. 그 왜 완화시켜주냐? 수도권의 경우는 세 가지 권역이 있어요. 과밀역제 권역, 자연보전 권역,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 그 중에 누가 문제됐냐? 자연보전 권역이 문제돼요. 보전 권역. 그럼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 뭐 우리가 잘 이해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개 보면 이제 강원도 옆에 쪽에 있는 여주, 이천 여기는 남한강 수계 때문에 보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게 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로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서부터 할 수 있게끔. 또 난개발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학교 용지 중에 특히 우리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오케이 해줬으면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연립을 짓지 않겠다 그러면 대개 보면 물류창고들입니다. 대개 보면 물류창고. 그 물류창고 그러면 기본이 대개 얼마냐? 3만 제곱미터 이상. 알겠죠? 그 물류창고를 짓겠다면 그만큼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응? 자, 그래서 아파트 연립이 없다면 얼마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여기는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전기 수도 같은 게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기반시설 자체가. 그렇죠? 환경을 저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역 바깥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도시역 바깥에서 또 지정할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뭐냐? 계획관리지역이면서 그곳이 뭐냐? 개발진흥지구다. 그 개발진흥은 뭐 하는 거였어요? 정비, 촉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느냐? 원래 5가지만 기본이 되는 게 3가지를 했잖아요. 자, 뭐가 있었죠? 주거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개 이상 합치면 복합. 여기 없으면 특정. 그렇죠? 그럼 이 중에, 자, 보세요. 아까도 했죠? 아파트 연립을 지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주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만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까?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나타난다. 알겠죠? 그 다음, 산업유통은요, 여러분들 물류창고라든가, 우리가 공업, 알겠죠? 이런 라인이니까, 어디 있어요?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생산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어요. 농림지역 가면, 여러분들 그 저온 저장할 수 있는 프레시센터 같은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되는 거고, 관광휴양은 무조건 어디서 이루어진다? 도시역 밖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럼 관광휴양한다면 지구단위 계획을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해줘야만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어. 알겠죠? 의무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는요. 자, 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자, 앞서서 얘기했을 때,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갖다가 없애고, 그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갖다 폐지하고, 그걸 폐지하고, 대체를 뭐로 한다?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다. 그러면 이 내용도 주민이 제안하면서 그렇게 되면 도시역 바깥에서 지정할 수 있다. 아셨죠? 요게 3가지.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얘네들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럼 수립하게 되면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원래 9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 9가지가 보면 지금 한 건 133페이지 내용인가 그렇게 하면 되겠고, 내용 9가지는 페이지 134페이지 보세요. 여기 1번서부터 9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9가지 다 외워라 소리 안 합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있는 걸 조심하면 되는데요. 자,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여기 있죠. 요거를 갖다가 뭐 할 거냐? 가서 세분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대통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라는 건 그것도 안 써도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상업지역은 몇 가지로 나뉘죠? 4가지. 그렇죠? 중, 일, 유, 근. 그래서 이렇게 세분시킬 수 있어요. 상업지역에서. 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하면 전, 일, 준. 그럼 전용적으로 1, 2로 다 나눌 수 있겠죠. 일반은 1, 2, 3 이렇게. 알겠죠? 그럼 내가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같은 주거지역 내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바꾸겠다.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이거는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 소리가 요겁니다. 변경.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앞서 제가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은 자리란 말 썼죠? 자리란 건 뭐예요? 땅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땅이라는 것은 가장 난개발이 되지 말라니까 기반시설과 또 뭐가 있어요? 건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4개 이상이 포함돼야 되는데 4개 이상 내용이 반드시 수립할 때 포함돼요. 4개 이상이.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갈 것, 반드시 들어갈 게 2개가 있단 말이에요. 2개가. 4개 이상을 반드시 할 때 포함시켜야 돼. 지구단위 수립할 때.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갈 2개가 바로 뭐냐. 전 세계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있다고 우기지 말고, 건기. 알겠죠? 건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든 게 뭐냐. 기반시설 배치 규모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택지를 조성하잖아요. 그죠? 그럼 택지를 조성하면, 자, 분명히 택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택지를 조성할 때 보면 제일 먼저 할 것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가 먼저 나오면 요거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걸 갖다 뭐라고 쓰면 영어로 뭐라 그래? 블럭. 알겠죠? 우리 가구. 한자로 가구. 도로 가짜. 응? 가구. 계획된 도로에 의해서 구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걸 갖다 쪼개줘야 되겠죠. 쪼개지는 걸 갖다가 이제 뭐라 하냐. 우리가 로트 또는 우리가 봤을 때 획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 보면 A블럭, B블럭, C블럭, D블럭 이렇게 지칭해 놓고 그 중에 가장 중심가가 어디겠어요? 가운데가 중심가 될 수도 있고 따로 또 정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걷다가 뭐라 쓰면 여기 A블럭 4라든가 B블럭 3라든가 C블럭 2라든가 D블럭 1 여기는 여기다가 뭘 갖다면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건물의 용도를 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컴퓨터로 찾아보면 거기 지구단위 계획에 보면 A블럭 뭐는 뭐뭐 등장할 수 있고 뭐 등장할 수 없다 하는 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알겠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봤을 때 요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의 건물 4개가 높이가 똑같죠? 동항하고 다 똑같잖아. 그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걷다가 속된 표현으로 난 걷다가 초가집 짓겠다.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적어도 지구단위 계획에서 택지 조성할 때 한 겁니다. 알겠어요? 가장 높이 똑같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가져가는 게 여기다. 건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기반 시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구획을 동시에 한다고 하면 공동 심의가 필요하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짱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건축위원회가 공동 심의한다. 다 배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이걸 가져가면 자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반설과 조화를 이뤘어요. 그러면 잘했다는 뜻 아닙니까? 잘하면 뭐가 돼야죠? 그러면 자식들이 잘하면 어떻게? 그죠? 칭찬해 주지.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따라오라. 여태까지 앞에 거는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라. 그럼 뭐 해주겠다? 완화시켜주겠다. 그래, 뭘 완화시키냐? 개발할 때 법 적용을 완화시켜준다 이거죠. 완화. 그래, 여러분 봐봐요. 내가 개발할 때 제일 먼저 제한되는 게 제일 먼저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도 규모 제한이었잖아. 그렇죠? 또 건물 짓는 거 제한받잖아. 또 건물 짓을 때 뭐가 가장 문제냐? 주차장이 문제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완화시켜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슨 법? 국토계획법에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행위 제한 몇 가지 배웠어요? 크게 2가지. 나누면 3가지. 자, 첫째가 뭘 배웠습니까?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걸 넓게 그냥 건축 제한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농림지역에는 6가지 가능하고 자연환경부는 2가지 가능하다. 지난주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배웠잖아요. 그렇죠? 건폐율,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그렇죠? 500, 1500, 400, 1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80. 알겠죠?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있겠고, 그 다음, 건축법상에는 5가지인데 5가지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 중에 거꾸로, 역으로 다 안 되는 거, 완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만 외우시면 돼. 딱 2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지 분할 제한을 완화시키면 안 된다. 왜 대지 분할 제한을 완화시키면 되냐면, 자, 건물이 있는 땅을 갖다 쪼갠다는 건 짜투리 땅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짜투리 땅이 되면 합리적이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건축선을 완화시켜준다는 건 도로와 대지의 관계가 건축선인데 건물을 도로에다 줘도 상관없다 소리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축자 소리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주차장법에 써 있는 대수 기준, 설주차장 대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건폐율은 도시적 아니든 바깥은 최대 건폐율은 150%까지 완화시킬 수 있어요. 법이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인데 우리가 전통 한옥이 있다든가 소위 로데오 거리, 뭐죠? 로데오 거리,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알겠죠? 이게 있으면, 자, 보행자 전용도로 했어요. 그러면 차량 지나가, 못 지나가? 못 지나가죠. 그 건물에 주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0% 완화시켜준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 100%. 이게 작년도 80% 장난친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이 소리가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가 봅시다. 자, 여기가 보니까 국립공원이야. 그때 보니까 자연환경보전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환경보전 지역 법대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뭐를 지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건축 제한은 뭘 지을 수 있어요? 농가, 주택. 그렇죠? 건폐율 얼마? 20. 용적률 얼마? 80. 이게 지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예외를 해놓고. 자, 그러면 여기가 관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어요. 관광. 그러면 여기다가 하려면 개발하면 거기다가 관광, 휴양, 자, 뭘 할 수 있어요? 개발, 진, 흥,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관광, 휴양, 개발, 진주다. 이 개자가 나오면 개발하니까 완화시켜준다 그랬죠. 그러면 얼마까지? 40. 여러분 100. 그래서 개백객사라고 우스갯소리 있죠? 그 개자랑 이 개자랑 같다. 그럼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기 앞에 건 용도 지역 거죠? 뒤에 건 용도 지구 거죠? 그럼 어느 걸 적용받아야 돼? 용도 지구 거요. 왜? 얘가 이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거니까 1.5 곱하기 2. 그렇죠? 그러니까 60, 20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 건축물의 용도를 농가주택을 이거 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리조트 같은 걸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의 용도도 완화. 또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거에서 잘했기 때문에 완화시켜 주는 거다.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지구단위 수립 안 하면 결국 자기가 있는 요것뿐이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실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교재로 봤을 때 자, 몇 페이지에 있는가? 그러면 지금 135페이지까지 한 것이고요. 네, 뒤에 있는 것 중에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13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6번과 7번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120도 있지만 우리는 도시적 안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에 얼마까지? 최대 150, 또 200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4번에 보면 한옥마을 같은 거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면 주차장을 몇 퍼센트가 하나? 100%. 그 다음 도시적 외의 경우도 건폐율 용적률 완화시키는데 역시 얼마다? 150과 2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138페이지 보면 이제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몇 년 내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3년. 이거 시험 전한 거죠. 그러니까 3년 내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이 경과됐다는 얘기죠. 경과됐으면 어느 날, 다음 날 해제가 돼요. 그럼 해제가 되면 일반인 모르니까 이걸 우리가 뭘 한다? 실효. 그럼 그 내용을 갖다 뭐 한다? 고시. 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주민이 지구 단위 계획을 갖다가 뭐 할 수 있었죠?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민이 뭐 해야 돼? 우리 동네에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면 잘 살려면 인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어. 얘가 수립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허가 받아서 그것이 착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착공 착수가. 그럼 몇 년에 착공 착수해야 되겠어요? 5년 내. 그래서 5년 내야 되는데 5년 내 안 했다면 역시 또 5년이 경과된 어느 날? 다음 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럼 가끔가다 또 이제 잘 모를 때가 있죠. 어디가 3년인지 어디가 5년인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법 시간은 거의 형평성 원리가 참 잘 맞아. 글자가 긴 놈은 짧고 짧은 놈은 길어. 나중에 그 꼴점 칠 때. 알겠죠? 그럼 거의 98% 맞아.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길죠? 긴 건 몇 년? 3년. 알겠죠? 짧으면 5년. 이렇게 됩니다. 자, 치사한 방법 두 가지 가르쳐줬어요. 자, 틀리지 마세요. 자, 그럼 거기까지가 바로 뭐에 대한 것이냐면, 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마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했으니까 이제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이게 공적 개발, 사적 개발. 근데 우리 교과서는 뭐부터 나왔다? 사적 개발부터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적 개발을 지금부터 공부하면 될 것이다. 보겠죠? 자, 우리가 보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지금 요걸 배우는 겁니다. 요걸 배우는 건데, 자, 사적인 거와 공적인 것에 뭐를 우선한다 그랬죠? 공적인 걸 우선하니까, 사적인 걸 일단은 뭐 시켜놨다? 금지. 그러면 여기에 공적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이 금지를 갖다가 풀어주는 걸 바로 뭐란다? 허가. 그래서 이 허가 주체가 바로 누구냐? 도시군객 사업의 최초 입안권자가 누구죠? 특광자, 시장, 군수.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한테 받은 특광자, 시장, 군수. 이 사람의 허가권자라고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자 봅시다. 도시군객 사업은 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응? 지금 뭔지 몰라요? 얘 때문에 얘가 금지돼 있고 얘 풀어주는 게 허가잖아. 지가 할 때 뭐 허가 받을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객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깡패지만 유일하게 규제받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배웠어요. 언제? 또 언제 그러지 말고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자 용도 지역지구는 지역이나 지구를 지역은 부수적 행위 제한이잖아요. 근데 용도구역만큼 원칙적으로 직접적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용도구역을 제로 일단은 도시군 사업도 일단 하지 말아라. 이걸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도시군객 사업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보제의 관점에 보면 거기 142페이지에 보면 허가 대상 중에 봐봐요.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받는 거고 다만 있죠. 도시군객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개발행위 하면 자 이제 보세요. 개발행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이걸 보면 되겠죠. 개발행위 하면 제일 먼저 건축법상에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 공작물의 뭐가 있죠? 설치가 있죠. 자, 이거 한꺼번에 묶어야 그냥 따라할 거 없이. 그럼 우리가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점은 뭐랬습니까?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 했어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고 두 번째 걷다가 토지 뭐죠? 형질 변경. 자,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형질 변경이란 뜻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자, 내가 땅을 갖다 있는데 건물 짓기 위해서 야산을 갖다 속된 표로 절토했어. 그 뭐 한 거죠? 절토한 것도 형질 변경이야, 그게. 그 흙 갖다 다른 데 쌌어. 그것도 형질 변경. 평평하게 골랐어. 그걸 정지. 그것도 형질 변경. 알겠죠? 그 흙 갖다 공유 수면에다 매립했어. 그것도 형질 변경.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형질 변경. 이번에 그 모의고사 본 거 농지법 제일 마지막 두 번째 거 그거 정답이 2개여야 돼요. 왜냐하면 임야의 경우는 적법하게 허가받아서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좀 틀린 거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뭐냐면 형질 변경이라는 건 사실상 변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변경? 사실상 변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형질 변경이다. 그런데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얘랑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지목 변경을 봅시다. 어느 게 더 큰 놈이야? 자, 똑같아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5대 5인데 어느 게 더 커요? 형질 변경, 사실상 변경이 더 큰 거예요. 지목 변경이라는 건 여러분 아마 공간정리 구축 관련해서 공부상 변경이라고 배웠잖아요. 토지 이동 중에 하나잖아. 그것만 뭐 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이라잖아.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가장 큰 거예요, 큰 거. 제가 있잖아요. 항상 다 공유선, 매립까지는 모두 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게 다 뭐다? 토지 형질 변경. 이미 더 큰 거예요. 그 중에 공부상의 변경한 걸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럼 지목 변경도 토지 형질 변경은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근데 받아야 되지만 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전하고 답하고 차이가 뭐야? 그렇죠. 이제 배운 만큼 써먹어야죠. 물 그런 거보다. 자, 물이 여기 상시적으로 있잖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잖아요. 그러면 전답 사이에 있는 지목 변경은 허가받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이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물의 상시성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만은 무슨 사이는 받을 필요가 없다? 전답 사이는 받을 필요 없다. 이거고. 또 우리가 형질 변경 중에서 경작한다. 갈경자. 알겠죠? 경작한다면 받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 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142페이지 가서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뭐 된다? 제외. 더 나가서 바로 지목 변경은 허가받지만 무슨 사이는 제외다? 전답 사이는 제외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토석 채취가 있습니다. 토석 채취. 그런데 이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닌 토석 채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고, 토지 형질 변경 중에 토석 채취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중에 토석 채취는 허가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무슨 소리냐? 자, 내가 여기 보면 여기 임야를 갖다 절토해서 갖다 주유소를 지려고 그래. 그러면 절토하면 그러면 뭐랬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파자마자 안발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폭파시키면 되지 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이미 나는 뭐 받았어요? 받았잖아, 형질 변경.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돌이야. 그래서 난 여기다 석산 채석장 하겠다. 그 뭐가 목적이야? 돌 캐는 게 목적이잖아.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 차이가 이 차이란 말이야. 형질 변경 중이냐 아니냐.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까지 저는 이렇게 해놓고 꼭 거기까지만 묶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뭐냐, 토지 분할. 근데 이건 반드시 배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또 자, 토지 분할을 갖다 탑법에서 받았다, 기존을 받았다 그럼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대지라느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상의 대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으세요. 건축법에서. 이 법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자꾸 묻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대개 보면 우리가 기획부동산 하는 아저씨들 그걸 생각하면 돼 이게. 그게 개발행위란 말이에요. 자, 쪼개는 거. 그럼 기획부동산 할 때는 쪼갤 때는 평수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규모 없어요. 잘게 잘라도 눈먼 사람이 잡아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건축법상은 대지분할 제한 기준이 있잖아요. 주거지역과 기타지역 60, 상업공원 150, 녹지지역은 200. 요 미만은 나누면 짜투리 땅이 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그 차이야. 그다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울 바깥에서 물건을 갖다가 1개월 이상 적치, 쌓는 행위. 쌓는 행위.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지역이 없어요, 중간에? 농림지역이 없네. 무슨 지역이 없어요? 농림지역이 없잖아요. 왜 농림지역이 없을까? 우리는 전통적인 수학 방식이 바로 뭐야? 쌓아놓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에서 물건을 쌓아놓는다.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 야적장을 연상하시면 돼. 무슨 장? 야적장. 또 우리가 고물상 야적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개발행위입니다.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야적장 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무슨 행위니까? 개발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난자를 했죠? 나는 이유가 뭘까? 이제 두 번째 듣는 사람은? 그렇지. 공사를 수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이 공사 수반 여부는 위에 거는 공사를 수반했어. 그러니까 잘했다 안 했다를 확인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지. 그러면 준공검사 받는 거고. 밑에 거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내용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가지를 허가받았어요. 그럼 이제 봅시다. 허가받은 행위를 변경합니다. 자, 특광자 시험한테 허가받았어. 그럼 허가받은 행위를 갖다가 변경한다. 우리 공법 시험 변경행위는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그럼 다시 뭐 받아야 돼? 허가받아야 되겠죠. 근데 요 변경한 행위가 경미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한다? 자, 원래는요, 원칙적으로 경미한 행위는 그냥 해야 되는 건데, 여기만큼만,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여기만큼만 경미한 경우에 뭐 해주냐면 통지해 주는 거예요. 왜 통지해 줄까? 그걸 이해하는 말이에요. 암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거 외에는, 여기 있는 지금 이거 국토계획법에서 이거 외에 경미자 나왔다. 이거 외에서, 만약에 이거 외에서 경미자 나왔다. 그냥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만큼 왜 이걸 통지해 주냐? 누구한테 통지해 주냐?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그 이유가 뭘까? 자, 봐봐요. 아까 저 원리를 얘기하면 되죠. 자, 지금 사적 개발은 공적 개발의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니까 금지돼 있죠. 그래, 그 내에서 풀어준 거잖아. 풀어주면서 내가 사적 개발하다가 면적을 축소했다든가 기간을 단축했다면 공적 시행자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키니까 공적 사업에도 지장이 없겠고 축소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간을 연장시키겠다 아니면 면적을 확대하겠다는 공적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 받아야 되겠어? 그렇죠. 허가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공적 주체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 한다? 통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 결론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각종 인허가 받았다는 변경행위는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그러면 다시 거기에 따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 주체의 걸 받아야 돼. 근데 변경행위 중에서 경미하면 원칙적으로 강합니다. 근데 그것에 예외가 몇 군데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다 외우지 말고. 자, 우선 국토계획법은 뭐가 있다? 개발행위 허가만 뭐 한다? 통지. 알겠죠? 여기 있고 이건 국토계획법에서고 국토계획법에서고 두 번째는 자, 요게
도시 개발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허가란 말 대신 딴 거 집어넣는단 말이야. 인가나 이런 거. 알겠죠? 신고. 자, 인가받은 걸 변경하면 인가받은 거고, 신고하는 걸 변경하면 신고하는 거고. 알겠죠?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뭐가 있냐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뭐가 있냐? 조합, 설립, 인가. 알겠죠? 요것만 가서 변경했다. 그러면 다시 인가받는데, 여기도 이것이 경미하면 유일하게 여기도 뭐 한다? 신고.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법 이거 외에는 다 뭐 한다? 당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 사업법 중에 대표적인 뭐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기득권자가 있잖아요. 원주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미하다고 얘기해도 다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99%가.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는 경미하다, 변경했다 무조건 뭐 한다? 신고. 알겠죠? 그렇게 말하면 그 경미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알겠죠?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응? 자,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 자르셨다가 그 뒤에 있는 자 143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